어제 그 양심에 대해 들은 거 기억나세요? 네. 양심은 뭐예요? 양심. 답? 답? 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자, 하지 말자. 이거 가정에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엄마라면, 내가 아빠라면 싫을 일을 하고 있는지, 동생한테 내가 동생이라면 싫을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요걸요, 모든 데 적용해 보면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내가 선생님이라면 이런 학생 진짜 싫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혹시 보이고 있는 거 아닌지, 요거를 점검해 보는 게 양심적인 거예요. 이걸 무시하는 게 욕심을 따르는 거고, 요걸 존중해 주는 게 양심적인 거고. 양심적이다, 욕심적이다,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구분 못하니까 자라서 욕심 부리는 어른들이 돼서 나의 성공, 나의 부귀영화만을 위해서 남들을 착취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욕심과 양심을 갈라보는 연습을 해야 되고, 욕심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양심의 통제만 받으면, 양심이 컨트롤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욕심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또 소중한 그런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욕심과 양심의 균형,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어제 그런 얘기들 했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양심적이 되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진통제를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마음을 좀 편하게 하려면 몰라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또 해볼게요. 이름 모르죠? 모른다. 자, 이름 모른다. 저를 눈 똑바로 보고, 제 눈 똑바로 보고 해보세요. 모른다. 좋아요. 눈 보면 알아요. 눈빛이 흔들리고 있으면 안 되고, 눈을 똑바로 뜨고 몰라 하고 잠깐 쉬어보세요. 지금 걱정 없죠? 걱정돼요? 이름도 모르는데? 모르죠? 다 모르겠다. 대학 떨어져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 정도 몰라의 내공이 있으면 여러분을 누가 괴롭히겠어요? 몰라 하는 사람은요, 건들 수가 없어요. 보이스피싱이 왔어요. 부모님이 잡혀가셨습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몰라요. 왜냐? 보이스피싱이요, 결국 잡념이랑 똑같아요. 부정적인 생각들은요, 여러분을 되게 위협해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내일 시험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안 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게 보이스피싱이랑 비슷하죠. 중요한 게 아닌데도 다가올 때 되게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평소에 자신의 생각 중에 욕심,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욕심도 과한 거,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 남에 대해서 괜한 어떤 질투나 미움,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은요, 갖고 있으면 내가 먼저 괴롭힘을 당해요. 그래서 예전에 불경에 보면 부처님이 우리가 화를 내는 거는 뜨거운 불덩이를 손에 쥐고 있는 거랑 같다. 먼저 나를 태운다. 남한테 던지기 전에 먼저 내가 상처를 입는다. 우리가 빨리빨리 그런 거 내려놔야 되는데 몰라 해버리면요, 이게 보이스피싱과 같이 여러분을 뭔가 괴롭히려고 온 생각들을, 감정들을 빨리빨리 내려놓을 수 있으면 됩니다. 보이스피싱이 와서 우체국입니다, 빨리 입금해 주세요 해도 몰라요. 또 하나 더 있죠. 몰라 말고 괜찮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듯이 잡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에서 여러분도요, 지금 여러분 내일 시험이에요. 근데 오늘 딱 친구랑 수다 떨면서 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몰라요, 괜찮아요 하고 다시 하던 일 하면 돼요. 사람이 양심적이 되려고 해도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치우친 생각들에 너무 빠져 있다 보면요,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자기 눈에는 헛것이 보여요. 그 길만이 맞는 것 같고, 내 욕심 꼭 오늘 안 부리면 죽을 것 같고. 이 욕망이라는 게요, 이게 한자로 계곡곡자에다가 하품 흠자예요. 거기에 마음 심자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계곡은 이렇게 파였죠. 하품하면 어떻게 돼요? 입이 아 하면 구덩이가 파이죠. 그래서 구덩이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하품하다는 뜻에 구덩이란 뜻도 있어요. 즉 욕망이 뭐냐면요, 내 마음에 구덩이랑 계곡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채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물건을 봤어요. 인터넷을 돌다가.
안 사면 죽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욕망이에요. 빨리 하고 싶은 거. 그런데 그걸 사도 좋은 거고 안 사도 뭐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그게 양심적으로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그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지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볼 여유는 있어야 되는데, 그 여유가 너무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요, 도파민이 나오면요,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물질적인 작용입니다. 여러분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면 여러분은 그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안 만나면 죽을 것 같고, 그 가수의 노래를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내몰림이 있죠. 예. 아버지들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술 생각만 해도 그러게 돼요. 술을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가서 또 드시는. 이해되세요? 사람 마음을 좀 이해해 보면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런데요, 이 도파민을 진정시키는 호르몬이 있어요. 세로토닌. 어제 얘기했죠? 세로토닌이 나오면요, 도파민이 진정돼요. 그러니까 그 순간 죽을 것 같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오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친구가 놀러 가자 그러고 진짜 놀러 가면 재밌을 것 같고, 그런데 내일 시험을 망칠 것 같고, 이렇게 고민이 될 때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되면 더 힘들어지겠죠. 그게 도파민의 작용이니까 여러분이 그때는 세로토닌을 다시 여러분의 몸에 이렇게 탁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 괜찮아 하면서 명상을 한 5분만 해보면 가고 싶은 게 아주 사라지진 않더라도 희석돼요. 왜냐? 지금 뭔가 만족감, 부족함이 없다는 마음이 내면에 생기면서 진정이 돼요, 뇌가. 실제 한번, 자, 지금 여러분 제일 하고 싶은 거 있죠? 그거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좀 흥분돼요? 그거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자, 그걸 상상하면서 몰라로 이겨낼 수 있는지, 자, 이건 연습입니다. 몰라 한번 해보세요. 이름 모르시죠? 이름 모르시죠? 자, 저 똑바로 보고 모르죠? 이름은 어떻게 돼요? 네, 자기 이름 얘기하지 말고 몰라요. 자, 몰라. 모른데 너무 편안해. 너무 만족스러워. 괜찮아. 이렇게, 이런 좋은 얘기들을 해주세요. 몰라 하시면서. 만족스럽다, 편안하다, 난 걱정이 없다. 하지만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랬는데 실제는 안 그래요.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존재해요. 내가 있으니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존재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멍 때리기고요, 생각이에요. 내 이름을 생각이. 뭐 나에게 지금 뭔가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한번 무시해 보는 거예요. 왜냐? 그걸 다 무시하고도,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도 나는 존재하니까. 괜찮아, 몰라, 이렇게 하고 편하게 존재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이 복잡해서 쉰다고 해도요, 고민을 잔뜩 안고 앉아 있으면 안 쉬는 거예요. 못 쉬는 거예요. 그거를 몰라 할 줄 알아야 진짜 쉬는 거예요. 지금 진짜 쉬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쉬기만 하면 여러분 몸은요, 자연 치유력이 있어서 쉬어주면 회복이 되는데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면 몸이 아파지거든요. 마음도 똑같아요.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는데 여러분이 자꾸 스트레스를 주고 고민을, 답도 없는 고민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잠깐만 몰라 해보고 존재하세요. 좀 편해지세요? 실습을 진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제 목소리가 나와요. 제 목소리로 최면 거는 거 아닙니다. 명상을 유도해 줄 거예요. 따라서 눈 감고 편하게, 졸면 안 돼요. 졸면 제가 그 옆에 가서 서 있을 거예요. 예. 자, 한번 5분 명상 한번 해보시죠. 5분만. 또 이 5분 명상은요, 유튜브에도 있고 바로 활용하시면 돼요. 오늘 해보고 좋으면 그 스마트폰으로 바로 접속해서 할 수 있어요. 자, 따라 하십시오. 눈 감으시고, 예. 모른다 하십시오. 본인의 이름을 모른다 하시고요. 지금 내가 있는 것도 모른다 하시고요.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른다라고 하십시오. 아무것도 몰라도 좋습니다. 어떠세요? 졸려요? 주무실 때 잠이 안 오면 이거 틀어놓고 주무시면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예. 밤에 이걸 활용하셔서
수면제 끊었다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깨어있을 때 하면 머리가 맑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고민 많이 될 때 있죠.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양심 분석을 좀 하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이걸 틀어놓고 5분만 좀 쉬었다가 그때 해요. 가족하고 좀 크게 싸울 것 같을 때는 방에 들어가서 이걸 듣고 한 5분만 쉬었다가 세로토닌이 나오면 그냥 행복하다, 걱정이 없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 가족하고 싸워야 말이라도 좀 곱게 나갑니다. 그쵸? 예, 이걸 가족들이 다 해야 돼요, 사실은. 학교에서 선생님도 하고 친구들 간에 하면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생각이나 말이 내가 통제할 수 있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힘을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의 어떤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의 감정에 부정적인 생각에 끌려다녀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법을 한 가지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없는 분들은 저걸 가지고 활용하세요. 몰라를 활용하시면 돼요. 이름만 몰라 하고 존재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뭐 어떤 느낌 좀 있었어요? 좀 하니까? 생각이 진짜 끊어져요? 잠시 좀 쉬었어요? 예. 나는 존재하는데 걱정이 없는 상태 있죠. 이 상태를 빨리 도달하는 법을 아시면 여러분 평생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도 이 진통제를 갖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마음을 금방 편하게 해가지고 세로토닌을 바로 나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공부도 하시고 어떤 인생의 많은 고민들도 걱정하시면 원하는 어떤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남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나라도 그러면 통제가 돼야 되는데 내가 내 말을 안 들어요. 왜냐? 내 마음이 내가 장악하기 쉽지 않거든요. 부정적인 생각, 그런 걱정, 두려움, 불안 이렇게 일어나면요, 몸과 마음이 같이 반응하면서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럴 때는 몰라를 하세요. 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몰라, 먼저 진통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고요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제가 뭐라 그랬죠? 치료제, 양심 분석. 나는 남의 입장을 배려했나? 지금 나는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았나? 무례하진 않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진짜 100%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맞다라고 할 수 있나? 여러분 어떤 정보를 인터넷에서 보고 남한테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진실이라고, 맞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어요? 눈으로 안 본 건 말 못하겠죠. 잠깐만 더 확인해보고 이렇게 되겠죠. 찜찜한 얘기를 우리는 쉽게 남한테 하는데 물론 괜찮아요. 이거는 좀 찜찜하다, 출처가 불명확하다, 그냥 알아나 돌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대로 자명한데, 꼭 진실인 양 얘기해놨다가 집에 와서 다시 뒤져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해버리면 여러분 되게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이 돼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 신뢰를 잃게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친구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 친구 말은 믿을 게 없어, 이런 말 쉽게 하시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내 말은 진짜 이게 확실한 말인지 부정확한 말인지 미리 한번 검토해 보시면 이것 또한 남을 도와주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에요. 남한테 올바른 정보를 주는 게 얼마나 큰 어떤 자선인데요. 여러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엄청난 자선 아니에요? 그 말 듣고 갔더니 진짜 길이 나오면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보도요, 남에게 줄 정보인지 아닌지 잘 추려놓고 이건 남한테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 이거는 나만 알고 있어야 할 불확실한 정보,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도 아주 훌륭한 어떤 자선이고 자비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인이나 이런 데 보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러 갔다가 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막는 것도 양심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심은 내가 남에게 의심스러운 정보를 듣는 게 싫듯이 남에게도 나는 정확한 정보만 주겠다, 자명한 정보만 주겠다, 남에게 피해가 안 줄 정보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시는 것도 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는 양심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자, 어제 한 강의 이어서 또 가볼게요. 혹시 어제 들은 그 양심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어떤 질문할 만한 거 있어요? 고민해 봤더니 뭐가 좀 이상하다든가. 예, 혹시 없어요? 예, 없으면 뭐 잘 이해하신 걸로 알고 진행할게요. 자, 우리 마음 안에는 순수한, 참나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욕심은요, 욕심과 어떤 편견에 빠진 내가 아니라 순수한 나란 뜻이에요.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 즉 양심이란 뜻이에요. 참나라는 건 양심입니다. 여러분의 순수한 나 상태에서는요, 보세요. 순수한 나 양심 상태에서 왜 남에게 해코지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남을 나처럼 배려하는 사랑, 남에게 무례하지 않는 예절, 늘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자명한 것만을 옳다고 여기는 지혜, 그리고 또 뭐 있죠? 잘못된 것을 보면 부끄럽고 분노하여 그걸 바로잡고자 하는 정의감. 이 양심에서는요, 사랑, 예절, 정의, 지혜가 충만해요. 그게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게 여러분 안에 이미 있어요. 여러분 안에 저게 완벽하게 이미 구현돼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그러면 저렇게 못 삽니까? 여러분 욕심이 가려서 그래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이 보세요. 구름이 태양을 가리는데 구름이 태양을 가렸다고 태양이 변하나요? 아니죠. 양심이 온전하다는 건요. 구름이 욕심이고 양심이 태양이라고 보죠. 구름이 아무리 태양을 가려도 양심은 태양처럼 빛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서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 말 믿지 마시고 진짜 그럴까요? 아무리 못된 사람도요. 측은지심, 남이 피 흘리고 있는 거 보면 내가 꼭 그런 것처럼 놀래고 걱정이 나고 걱정이 되고 1 더하기 1이 3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뭔가 답답해지고 그렇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때리고 있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있는 걸 보면 뭔가 정의감이 샘솟는단 말이죠. 저런 걸 보면 우리 안에는 아무리 욕심의 구름이 하늘을 다 뒤덮어도 그 위에 태양이 환히 빛나고 있듯이 우리 안에는 양심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걸 잘 알아가지고 잘 개발해 주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요. 자, 저랑 눈 마주치세요. 자, 몰라를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강의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몰라는 내려놓을 때. 딱 내려놓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죠. 자, 졸릴 때 있잖아요. 내가 졸린다는 것도 몰라 해보세요. 될까요? 내가 졸린다는 것도 모르겠다 하면요. 졸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늘 그러는 건 아니고. 자, 이제 양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내면의 양심을 끌어내는 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글이 엄청 많은데 제가 빨리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볼게요. 양심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가장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해코지하려는 생각이 없죠. 그 자리에는. 그래서 양심적으로 살고 싶다면요. 여러분이 억지로 양심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이 원래 양심적인데 없어요. 다만 여러분 욕심이랑 여러분의 선입견이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초기화할 수 있어야 되니까 리셋만 잘해도 여러분 마음은 양심적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했던 몰라만 수시로 하셔도 여러분이요. 좁아졌던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이 좀 더 순수해집니다. 그러게 되면요. 양심이 좀 더 활성화되고 양심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터전이 돼요. 하지만 이건 진통제입니다. 여전히. 양심이 잘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은 됐지만 양심이 욕심을 잘 다스려서 치료가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를 돕고 싶다면 몰라 해가지고 마음이 순수해졌을 때 양심 분석을 해주시면 돼요. 남의 심정은 어떨까? 남한테 부당한 피해 준 건 없나? 무례하진 않았나? 나의 정보나 판단은 100% 옳은가? 라고 물어봐 주시면 혹시 이상한 게 있으면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의 모니터에 떠요. 이상한 게 있으면요. 여러분 내면에서 찜찜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거를 바로 잡아서 밖으로 표현해 주시면 남이 봐도 하자를 잡을 수가 없고 여러분 스스로도 양심에 당당한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몰라 하는 법 어제 이 그림 가지고 연습했었죠. 자, 그 다음에요. 자, 보세요. 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몰라랑 괜찮다 배웠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기법이. 마음을 빨리 리셋하는 기법이 하나가 더 있는데 호흡법이 있어요. 자, 별게 아닙니다. 자, 해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인도해 볼 테니까 따라오세요. 자, 이름 모릅니다. 눈은 감아도 되고 떠도 돼요. 이름 모릅니다. 지금 여기 어딘지 모릅니다. 자, 지금 숨을 들이쉬고 있는지 내쉬고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내쉬고 있나요? 들이쉬고 있나요? 들이쉴 때는요, 들이쉰다는 것에만 집중하시고, 내쉴 때는 숨을 내쉰다는 거에만 집중하세요. 자, 해보세요. 들이쉬고 있나요? 내쉬고 있나요? 들이쉴 때는 들이쉰다라고 속으로 말해도 좋습니다. 내쉴 때는 내쉰다라고 속으로 말해도 좋아요. 들이쉴 때 들이쉬는 거에 집중하고, 내쉴 때 내쉬는 거에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아주 빠르게 이완되고 충전됩니다. 자, 잡념이 일어나면 몰라 하세요. 괜찮아, 몰라 하시고 다시 호흡으로 집중하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집중해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이 호흡은요, 보세요. 호흡은 뭔가 몸에 에너지를 가져다 줍니다. 호흡을 잘 집중해서 하시면 에너지가 생기고요. 몸과 어떤 마음의 중간에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잠잘 때 호흡을 누가 해요? 여러분이 안 하죠. 그런데 호흡은 신기하게 또 여러분이 관리하려고 덤비면 관리할 수도 있죠. 자, 이게 뭐냐면요. 호흡은요. 무의식적으로도 할 수 있고 의식적으로도 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신기한 물건이에요. 여러분 심장 뛰는 거는 무의식이 해요? 의식이 해요? 심장 뛰는 걸 의식이 하면 여러분이 에이 심장 그만 뛰게 해야겠다 그럼 멈추겠죠. 그럴까봐 혹시나 그럴까봐 몸이 알아서 합니다. 무의식이 알아서 해요. 근데 이 호흡은 여러분이 자면은 알아서 해야 되니까 무의식이 지배하고요. 또 여러분이 깨어있을 때 내가 심호흡을 좀 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호흡을 또 조절할 수도 있어요. 자, 몸과 마음의 중간에 위치하고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에 위치하다 보니까요. 자, 보세요. 우리 여러분 몸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이 통제하지 못하고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사람 많은 자리에 이렇게 앞에 왔을 때 좀 긴장될 때도 있죠. 뭔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긴장될 때 몸이 긴장하잖아요. 자율신경이요. 긴장해라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면요. 몸이 다 혈관이 수축되고 굳어요. 다리가 떨리기도 하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는데 여러분의 의식이 그러지 마라고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자율적으로 지금은 긴장할 때라고 몸이 판단해버린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의식이랑 무의식이랑 의견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긴장돼 죽겠을 때 시험을 앞두고 공부는 안 했는데 지금 시험을 치러야 돼. 긴장될 때 식은땀이 날 때 여러분이 아무리 긴장하지 마 다리 떨지 마 해도 다리가 떨립니다. 그럴 때는요. 몰라 괜찮아나 호흡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의식이 무의식에게 대화를 건네는 방법이에요. 심호흡을 하시죠. 여러분 본능적으로. 심호흡하는 이유가요. 호흡이 편안해지면요. 몸과 마음이 양쪽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간에 위치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호흡을 조절해버리면 몸도 이 호흡을 통해서 무의식도 변화를 합니다. 즉 이제는 편하게 쉴 때다, 이완할 때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몸에다 말을 거는 방법입니다. 바로 말하면 말을 안 들어요. 호흡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이름을 잊어버리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 몸이 스스로 뇌가 지금은 걱정이 없구나라고 판단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말을 한다고 바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로 걱정이 없는 상태나 호흡을 편안하게 하는 상태로 들어가야만 몸은 이제 위기가 지나간 줄 알고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과 이 마음을 컨트롤할 때 가장 활용하기 좋은 게 또 호흡이에요. 호흡을 편하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숨 들이쉬나요? 내쉬나요?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도 해보세요. 편하게. 들이쉬는지 내쉬는지. 친구랑 놀 때도 하세요. 친구랑 놀다가 친구 대화 듣다가 자꾸 열받을 때 있죠. 그럴 때 바로 화내지 마시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거를 한 1분만 해보시면 길게는 5분 이렇게 하시고 나면요. 본인 기분이 다시 좋아져요. 왜냐? 세로토닌이 또 나와요. 다른 걱정 안 하고 자기 숨 쉬는 것만 집중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집니다.
진짜 그럴까요? 될 것 같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모른다 괜찮다는 아까 얘기했죠. 자, 이분 누구시죠? 예, 태계 이황 선생님인데, 자 보세요. 이분이요, 옛날 선비들은요, 마음 관리를 정말 잘합니다. 마음을 양심적으로 쓰려면요, 마음을 늘 리셋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또 부수적으로 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여러분의 뇌는 본래 양심적이라고요. 뇌에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여러분 뇌는 본래 양심적이라. 여러분 뇌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한 상태에서는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좀 더 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뇌가 스트레스를 받고 몸이 아프고 힘들면, 짜증이 나면 뇌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가는데, 특징이요, 보세요. 양심적이라는 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몰입을 못 해요. 뇌가 짜증이 나면요, 몰입이 안 돼요. 그리고 비양심적이 돼요. 뇌가 건강하면요, 양심적이 되고 집중을 잘해요. 몰입을 잘해요. 자, 여러분 공부할 때도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해서 이 얘기를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양심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할 때 뭔가 몰입해서 하고 싶잖아요. 몰입한다는 건요, 신바람이 나서 하는 겁니다. 신이 나서 즐겁게 그 일을 할 수 있으려면 몰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 마음 리셋을 활용하시면 돼요. 그 일이 나에게 짜증이 되고 비호감이라는 사실을 계속 몰라, 괜찮아라고 해주시면요, 여러분의 뇌가 비호감으로 판단을 못해요. 그래서 즐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 말이 맞는 말 같아요? 진짜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수 있나요? 그러면 피할 수 있는 한은 못 즐긴다는 얘기죠. 왜 그러겠어요? 그 일이 되게 비호감인 거예요. 일단 전제된 게 그 일이 너무 비호감이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돼요. 우리는 그 일을 하기보다는, 여러분 공부 같은 게 그렇죠. 공부도 그냥 재미로 할 수 있는데, 보세요. 이번 시험에 꼭 몇 등 이상 해라, 뭐 이렇게 부담을 주면요, 재미없어져요. 여러분 게임도 재밌게 하는데 몇 점 이상 꼭 내야 된다. 노래방 가서 노래를 재밌게 부르는데 97점 이상 꼭 내야 된다. 그럼 재미없어지죠. 노래에 집중이 안 돼요. 점수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결과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내가 하는 지금 이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게 몰입이 되게 안 된 상태거든요. 여러분이 그런데 꼭 해야 될 중요한 공부나 이런 일들은요, 되게 결과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몰입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즐겁게 몰입해서 공부를 안 하면 점수는 더 안 좋게 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여러분의 뇌가 짜증이 나서 그 일에 이 스트레스를 받고 열을 받게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뇌를 건강하게 해주면요, 양심적이 돼서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누구를 위해서라도, 또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내가 지금은 노는 것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낫겠다. 뭐 공부를 하고 봉사를 하고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에 자기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유, 양심,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몰입해서 즐겁게 하는 그 신바람 나게 사는 비법은요, 마음을 늘 리셋을 해줘서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몰입을 잘하려면요, 역시 마음 리셋을 잘해야 됩니다. 몰라, 괜찮아, 요거를요 입에 좀 달고 사세요.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머니가 부르는데 몰라, 선생님이 뭐 이렇게 요청하는데 괜찮아요, 모릅니다. 이거 밖에다 쓰면 안 되겠죠. 양심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왜냐?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말 걸었는데 몰라 이러면 싫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이걸 써야 됩니까? 부정적인 생각이나 여러분 뇌를 괴롭히는 생각들, 감정들한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선비들은요, 몰입을 잘하는 분들인데 그 비법을 한번 들어볼래요? 옛날 선비들은요, 몰입을 한자로 뭐라고 썼냐면요, 저 한자 혹시 아세요? 경이라고 써 있는 거 아세요? 공경하다 할 때 경자인데, 이 공경하다 할 이 경자를 선비들은 어떤 의미로 썼냐면요, 여러분 선생님 아주 어려운 사람 만나서 딱 이렇게 공경할 때는요, 딴 생각이 안 나죠. 머릿속이 딱 집중돼 있죠, 그 일에만. 그래서 이 선비들은 경을, 하느님을 공경한다 그래가지고, 경이라고 하면요, 마음이 순수한 상태, 몰입돼 있는 상태 유지하는 거를 경이라고 했어요. 깨어있는 상태, 바짝 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태, 그걸 경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자, 아까 뒤에 가보세요. 저 사진에, 예, 여기 보시면 경자는 백운동 서원을 세우신 주세봉이라는 선비가
새긴 거고 돌에다가 이거 백운동은 그 위에다가 백운동이라는 글자 퇴계 선생이 새겼고 저 빨간 경자는 주세봉 선생이 생겼는데 지금 저기 어디죠? 부석사 있는데 거기 가시면 영주인가요? 거기 가시면 백운동 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가면 저게 있는데 선비들이 제일 중시한 게 경이었어요. 정신을 딱 바짝 차리고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데 몰입하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데 몰입하는 거. 시간을 아껴 쓰면서 효율적으로 쓰는 비법에 대해서 달인들이었습니다. 자, 앞으로요. 그래서 보세요. 깨어있다. 경이라는 거는 정신을 하나로 통일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사신 한번 봐보세요. 선비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이것만 알면요. 선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일이 없을 때는 마음을 맑고 편하고 고요하게 해서 요동치지 않게 딱 몰입된 상태로 만들고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에 집중해서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 일에만 집중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진짜 깨어있는 거라는 경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선비들은 저렇게 살았어요. 자, 붓글씨 쓸 때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다른 생각하면 붓글씨 쓸 수 있어요? 글자가 엉망이겠죠. 그래서 선비들이 붓글씨를 자주 쓰는 이유가요. 자기의 집중력을 기르려고요. 딱 정확하게 집중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뭐 하나를 배워도요. 손으로 하는 기술을 배워도 그 일에 집중 안 하면요. 물건이 안 나와요. 예전에 그 무형문화재 중에요. 북을 만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만들 때 집중을 안 하고 만들면 북 소리가 다르대요. 신기하죠? 몰입을 안 하고 만들면 소리가 다르대요. 어머니들이 요리는 정성이다 이런 말이 뭔 뜻인지 알겠어요? 집중을 안 하고 만들면요. 맛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같은 재료인데 만들 때 신바람이 나서 집중을 해서 만들면 훨씬 맛있다는 거예요. 공부도요. 신바람이 나서 즐겁게 하면 훨씬 성적이 좋을 거고 여러분 봉사활동도요. 그 일에 신바람이 나서 집중해서 하면요. 결과가 좋고 뭐냐면요. 하는 동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엄청 나와요. 억지로 봉사할 때는 딱 그것만 하고 말겠죠. 근데 재밌어서 봉사할 때는요. 이렇게 해볼까? 갑자기 갑자기 소리가 안 나네요. 예. 그거 하나 주세요. 똑같은데? 예. 예. 몰입을 해서 하면요. 신바람이 나잖아요. 좋은 생각이 끝없이 나요. 이게 마음을 리셋하는 또 효과입니다. 뭐냐면요. 보세요. 창조적인 생각이 요즘 창의력도 얘기하는데 창의력도 양심적이면 더 나아요. 보세요. 남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더 좋은 생각이 많이 날까요? 딱 나만 살라는 사람이 더 좋은 생각이 많이 날까요? 남을 도와주려는 사람이 더 발명도 하고 좋은 생각도 합니다. 뭐냐면요. 물건 하나도요. 나 하나 쓸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쓸까라고 큰 생각을 해야지 고민도 더 되고 답을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찾게 됩니다. 그런데 몰입을 안 하면 힘들어요. 몰입은 뭐냐면요. 제가 이런 제 책 중에 내 안의 창조성을 끌어내는 몰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요. 이제 제가 써놨는데 몰입은 사랑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뭐냐면 여러분 사랑할 때 그 사람만 사랑하죠. 너만 좋다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으면 몰입이 안 돼요. 그런데 특히나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와서 사귀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하겠죠. 그러니까 언제 피할 수가 없구나 할 때 여러분이 마음을 내겠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얘기는요. 진짜 싫은 거를 몰입해서 진짜 싫은 거를 사랑해야 될 때 우리가 최대한 다른 거 더 좋은 거 없나 찾다가 어쩔 수 없다 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시험일 때는 겨우 공부하죠. 시험 아니면 공부 잘 안 돼요. 왜냐? 최대한 피하고 싶어서요.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하다가 이제 시험이 닥쳐오면 피할 수가 없으면 그때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아무리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거에 몰입을 잘하는 사람도 내가 싫은 게 다가오면 몰입이 잘 안 되고 피할 생각이 나는데 그때 싫다는 생각, 피하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리셋할 수만 있다면요. 내려놓고 집중할 수 있다면요. 남들보다 훨씬 그 대상을 빨리 사랑할 수 있고 그 대상을 즐길 수도 있다는 거고 보십시오. 즐길 수 있다는 건요. 창조력이 알아서 따라옵니다. 여러분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하나씩 있죠. 누구 있어요? 좋아하는 연예인 없어요? 남자 가수. 지드래곤 제일 좋아요? 지드래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엑소. 자, 그런데 이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몰입이 잘 되는 분들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연예인들 몰입 잘 되죠. 그 연예인만 생각해도 이 사랑의 감정이 싹 트지 않아요? 다른 연예인들은 눈에 안 들어오지 않아요? 그 사람만 들어오지? 예. 자, 몰입이 사랑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사랑할 때는요 몰입하게 되고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수시로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좋은 생각을 자꾸 내요.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 그 사람 페북 하나 페북 뒤져보고. 자, 좋은 생각도 나고 여러분이 부지런해지게 돼요. 근데 공부를 만약에 부모님들이 그러죠. 공부를 그렇게 좋아해봐라. 이해돼요?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찾아보고 자료도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자나깨나 한 번씩 더 생각해보고 밥 먹을 때도요. 그 책 들고 가서 밥 먹겠죠. 밥을 어디로 먹는지 모르게. 만화책 같은 거 재밌으면 여러분 그거 들고 가서 밥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요 사랑하게 되니까 그거랑 헤어지는 것도 싫거든요. 계속 같이 있고 싶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러는 중에 좋은 생각이 아이디어들이 계속 나요. 그 트위터에 한번 글 올려볼까? 페북을 통해서 한번 접근해볼까? 뭘 어떻게 해볼까? 사랑하게 되면요 자꾸 뭔가 더 나은 아이디어를 찾게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요 어떤 과제를 줘가지고 억지로 발명을 해와 그러면 억지로 쥐어짜내겠죠. 그럴싸하게만 만들겠죠. 그런데 재밌는 일을 가지고 남이 시키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뭔가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보고 싶어서 고민하게 되면요, 사랑하게 되면 좋은 생각이요 밤낮으로 난다고요. 심지어 꿈속에도 좋은 생각이 나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좋아하고 진짜 절박한 고민은 꿈속에라도 답이 나옵니다. 이런 능력을 끌어쓰려면 몰입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몰라만 잘하시면 돼요. 그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날 때 몰라만 하시면요 다시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시야가 다시 넓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안 갖게 돼요. 그러면 좀 더 그 대상을 즐길 수가 있겠죠. 몰라만 잘하셔도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아주 도움을 받을 겁니다. 자, 남을 도와야 되는 일도요 하시다 보면 짜증날 수도 있지 않나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 괜찮아, 이 일은 나한테 의미 있는 일이야, 모든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양심적인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요 진통제 몰라 괜찮아 나가고, 치료제 이 내가 하는 이 생각은 실제로 남에게도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좋은 방향으로 정리하시면요 다시 힘이 나고 사랑이 샘솟고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면 더 도와줄 수 있나? 이렇게 하면 더 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요 재밌어서 하게 되니까 끝없이 하는데, 자, 좋은 일도 하다가 부정적인, 괜히 좋은 일 하다가 욕 먹을 수도 있고 이걸로 인해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그때 아예 짜증나는데 괜히 했다 하고 마음이 식어버리면요 이제 그 일이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일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일이 진짜 피해서 안 될 일이라면 몰라 괜찮아 하고 마음을 돌려보실 수도 있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몰라 한번 해보세요. 자, 몰라 괜찮아. 지금 나를 괴롭히는 모든 생각들에 대해서 예치는 겁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들아 몰라. 난 너를 모른다. 괜찮다. 나는 지금 이 순간 그대로 괜찮다. 뭐가 돼서 괜찮으면 지금 안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지드래곤 오빠만 만나면 괜찮다. 이러면 못 만난 지금은 괴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걸면요 여러분 뇌는요 부족함이 생겨서 세로토닌이 안 나옵니다. 지금 나는 괜찮다, 지금 나는 모르겠다라고 바로 선언해 버리세요. 그러면요 걱정이 딱 끊어져요. 그러면서 마음이 리셋되면서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도 집중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몰입에 대한 얘기 좀 해드렸어요. 10분 쉬고 다시 이 양심을 개발하는 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